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보이지 않는 평가를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능이나 재력,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 우주적 지성이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왜곡 없이 품을 수 있는가? 당신은 불편함 속에서도 진실을 감지하고 안락함보다 온전함을 선택할 수 있는가? 지난 몇 년간, 어쩌면 평생에 걸쳐 여러분이 겪어온 시련들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금술적 과정, 즉 여러분의 에너지 주파수를 정화하고 조율하기 위한 일련의 입문 과정이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능력, 두려움의 파도 앞에서 명료함을 선택하는 용기, 외부의 인정 없이도 내면의 진실에 따라 행동하는 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진동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과정을 의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다고, 어째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문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은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 선택, 그리고 가장 깊은 의도가 에너지의 형태로 우주적 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 서명이 특정 수준의 순도와 안정성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현실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원인과 결과라는 낡은 물리 법칙이 아니라 주파수와 공명이라는 양자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온 우연의 사슬은 이제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이전의 성공 공식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여러분이 새로운 현실의 운영체제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자격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들어선 새로운 현실은 양자장, 즉 무한한 가능성의 에너지 바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우주는 텅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정보와 에너지가 진동의 형태로 얽혀있는 살아있는 지성체입니다. 고대 신비주의자들이 아카식 레코드라 불렀고 현대 물리학자들이 통합장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장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말, 행동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원적인 것에 반응합니다. 바로 여러분 존재의 진동, 즉 여러분의 에너지 서명입니다. 여러분이 내뿜는 주파수는 여러분의 신념, 감정, 무의식적 패턴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고유한 에너지 각인입니다. 이전의 현실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외부 세계를 통제하려 애쓰는 것이 성공의 열쇠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현실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내면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파수를 방송하고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양자 물리학의 이중 슬릿 실험은 관찰자의 의식이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명백히 보여줍니다. 입자는 관찰될 때 파동에서 입자로 붕괴하며 특정 현실을 창조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관찰자입니다. 여러분의 의식, 특히 감정이 실린 의식은 가능성의 파동을 특정한 현실이라는 입자로 고정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영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고유한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심장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은 뇌보다 수천 배 더 강력한 전자기장을 방출합니다. 여러분이 사랑, 감사, 평온과 같은 일관된 감정을 느낄 때 여러분은 주변의 양자장을 조화롭게 정렬시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려움, 불안, 분노는 비일관적인 신호를 보내 현실에 혼돈과 무질서를 창조합니다. 여러분이 통과한 평가는 바로 이 능력을 시험한 것입니다.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내면의 주파수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은 더 일찍 이 새로운 현실로 진입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뢰와 권한의 문제에 있습니다. 우주적 지성은 자신의 창조력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그것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음이 증명된 존재에게만 위임됩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 트라우마, 사회적 조건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소프트웨어와 같아서 생존과 보호라는 제한된 목표 아래 작동했습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결정, 결핍에 대한 믿음, 타인과의 분리감 등은 모두 이 낡은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 중 95%는 바로 이 잠재의식에 의해 통제됩니다. 만약 이런 왜곡된 필터를 가진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현실을 창조하는 완전한 힘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혼돈과 고통을 창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시련들은 이 낡은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잠재의식 깊이 박혀있던 에너지적 불순물을 정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무너져 내렸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온전함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길을 택하는 대신 영혼의 진실에 더 가까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모든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에너지장에 깃든 왜곡을 바로잡았고 여러분이 더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과거라는 기억의 집합체가 아니라 순수한 의식의 흐름 그 자체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우주가 신뢰하는 상태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힘을 남용하지 않고 더 큰 조화와 전체의 성장을 위해 에너지를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 여러분은 그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과제는 이 새로운 주파수를 의식적으로 안정시키고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외부 세계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면의 조율 과정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허용과 수용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저항 없이 관찰하십시오.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분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그것이 존재함을 알아차리고 통과하도록 허용하십시오. 저항은 에너지를 막고 비일관성을 만듭니다. 수용은 에너지의 흐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다시 중심에 머물게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의식적인 감정 선택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은 현실의 감정을 미리 느껴보십시오. 풍요로움, 사랑, 평온, 창조적 영감,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 감정의 주파수에 의식적으로 몸과 마음을 담그십시오. 이것은 긍정적 사고와는 다릅니다. 생각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잠재의식의 안테나입니다. 몸이 그 감정을 진짜처럼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에너지 서명은 즉시 바뀌고 양자장은 그 새로운 신호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현재 순간에서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의 창조력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호흡에 집중하거나 주변의 소리를 듣거나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는 것과 같은 간단한 행위를 통해 의식을 현재로 가져오십시오. 여러분이 온전히 현재에 존재할 때 여러분은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우주적 장과 연결된 강력한 의식의 중심점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과 행동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도가 철학에서 말하는 무의, 즉 억지로 행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이루는 상태의 본질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일관성, 즉 코히런스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코히런스란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도, 그리고 행동이 모두 하나의 조화로운 주파수로 진동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장과 뇌가 동기화되고 내면의 진실과 외부의 표현이 일치할 때 여러분은 강력한 에너지 송신탑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현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내면의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비일관성, 즉 인코히런스라고 부릅니다. 비일관성은 주로 오래된 잠재의식적 프로그램과 새로운 의식적 자각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의식적으로는 풍요를 원하지만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믿는 경우, 이 두 개의 상반된 신호가 서로를 상쇄하며 현실의 정체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통과한 평가는 바로 이 가장 깊은 수준의 비일관성을 해소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시련을 통해 자신의 가장 깊은 믿음 체계와 마주해야 했고, 고통을 통해 낡은 정체성을 내려놓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비일관성의 잔재들은 이전처럼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힘을 잃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방해하려는 적이 아니라 마침내 치유되고 통합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자신의 잃어버린 일부입니다. 그 감정이나 믿음을 부드럽게 안아주고 그것이 존재했음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로 그것을 변형시키십시오. 후성유전학은 우리의 감정과 믿음이 유전자 발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비일관성을 일관성으로 전환시킬 때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자신의 DNA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유전이나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물학적 현실마저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창조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권한의 깊이입니다. 이 새로운 현실을 일상 속에서 완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내재된 본성을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하루를 외부 세계에 반응하며 시작하는 대신 먼저
내면 세계를 창조하는 의식적인 시간을 가지십시오.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여러분이 원하는 존재 상태의 주파수에 연결하십시오. 그것이 평온이든 기쁨이든 창의성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감정이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마치 이미 그 현실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 간단한 행위는 하루의 에너지적 기조를 설정하고 여러분이 외부의 혼돈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주파수를 유지하도록 돕는 닻이 될 것입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주기적으로 자신의 내면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 주파수를 방송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만약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심호흡 몇 번으로 다시 중심을 잡으십시오. 이것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에너지 상태를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조율하는 주체로서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현실을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동시성,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필요했던 정보가 우연히 눈에 띄는 것과 같은 일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우주가 여러분의 새로운 주파수에 응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작은 기적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인지하고 마음에 감사를 품을 때 여러분은 우주와의 공명 회로를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댓글에 최근에 경험한 작지만 부인할 수 없는 동시성의 경험을 한 가지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이 개인적인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창조하고 있는 집단적 현실임을 서로에게 증명하고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상태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다 보면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오래된 그림자가 불쑥 찾아올 것입니다. 이전의 현실이 훨씬 더 진실하게 느껴지고 이 모든 것이 그저 헛된 희망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며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낡은 운영체제가 삭제되기 전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심은 그저 하나의 주파수일 뿐입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랫동안 익숙해져 온 오래된 에너지 패턴입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그것과 논쟁하거나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이라는 주파수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셔틀이 됩니다. 대신 그것을 부드럽게 알아차리고 여러분의 초점을 다시 원하는 존재 상태로 가져오십시오. 마치 라디오 채널을 돌리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의심이라는 잡음 가득한 채널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 명료하고 조화로운 채널로 주파수를 맞출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여러분의 신경계는 새로운 주파수에 점차 익숙해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본값, 즉 새로운 기준선이 될 것입니다. 이 안정된 일관성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째, 일관성 있는 현현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거나 밀어붙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내면에서 유지하는 존재 상태와 조화를 이루는 현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때로는 기적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둘째, 정보장에 대한 접근입니다. 여러분의 직관은 막연한 예감 수준을 넘어
우주적 정보장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명확한 알무로 진화합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이 마치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떠오릅니다. 셋째, 가능성 항해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선택지 앞에서 어떤 길이 가장 적은 저항과 가장 높은 조화를 이끌어낼지 에너지적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논리적인 분석을 넘어 가장 조화로운 미래의 타임라인을 직감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넷째, 일관성 있는 관계의 조율입니다. 여러분의 주파수와 공명하는 사람들, 즉 여러분의 성장을 지지하고 영감을 주는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삶에 이끌려 옵니다. 반면 더 이상 여러분의 진동과 맞지 않는 관계들은 큰 갈등 없이 저절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들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상태이며 여러분이 통과한 입문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것은 낡은 껍질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은 상처와 기억으로 이루어진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적 지성과 연결된 무한한 의식의 표현체입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평가를 통과했고 그 결과로 더 높은 수준의 창조적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 힘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면의 정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되찾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싸우거나 노력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과제는 허용하고 신뢰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흐르는 더 큰 지성의 흐름에 온전히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고가 계획하는 미래보다 우주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미래가 훨씬 더 장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내면 상태는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기술이며 여러분의 감정은 현실을 빚어내는 조각칼입니다. 더 이상 외부 세계가 여러분의 내면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내면이 외부 세계를 창조하는 유일한 원인임을 선언하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믿음의 문제를 넘어선 우주를 관장하는 근본적인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활성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현실의 설계자입니다. 이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일관성 있는 주파수가 주변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조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 힘을 온전히 사용하십시오.